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뇨는 그냥 혈당만 조심하면 된다는 이야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단순히 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력을 잃거나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당뇨가 있는 분들, 특히 노인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식습관 5가지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건 무조건 고쳐야겠구나 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30초 안에 영상을 나가실까 걱정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눈과 신장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활 지침입니다. 그러니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장수의료원 내분비대학병원에서 당뇨 전문 진료를 맡고 있는 김성호 원장입니다. 오랜 기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최신 연구 자료를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잘못된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흰쌀밥 섭취입니다. 한국인에게 밥은 빼놓을 수 없는 주식이죠. 그런데 노인분들이 평생 드셔온 식습관 때문에 밥을 줄이면 힘이 안 난다며 흰쌀밥을 여전히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흰쌀밥은 소화가 빨리 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이 혈관을 공격하게 되고 망막에 손상을 주어 시력이 서서히 흐려지거나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혈관에도 부담을 주어 투석까지 부르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흰쌀밥을 그대로 두면서 반찬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잡곡밥, 현미밥, 보리밥 등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칠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잡곡밥이 아니라 흰쌀과 섞어서 30% 정도만 바꿔도 혈당 상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매 끼니마다 흰쌀밥 2공기를 꼭 드셨습니다. 본인은 나는 국이나 반찬은 안 먹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망막병증이 찾아왔고 결국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후 식단을 잡곡 위주로 바꾼 뒤 혈당 조절이 안정되면서 추가적인 합병증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밥 한 공기, 그 작은 차이가 평생의 눈 건강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은 바로 단 음식과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자연에서 온 거니까 괜찮다, 건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 속에도 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있고 이 과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면서 지방간을 유발하고 체중을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크게 상승합니다. 나는 사탕이나 빵, 음료수는 안 먹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매일 아침 사과 하나, 점심 후 포도 몇 송이, 저녁에 배 반쪽씩 챙겨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당 섭취량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은 식사 관리를 잘한다고 스스로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침마다 큰 바나나를 2개씩 드시고 저녁에는 포도 한 송이를 거의 혼자 드셨던 겁니다. 혈당은 계속 200 이상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망막병증이 진행되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사탕이나 과자 1개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바로 그 과일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과일을 전혀 먹으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과일은 적정량을
혈당에 부담이 덜한 종류 위주로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포도, 감 같은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면 베리류, 자두, 키위, 토마토 같은 과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과일은 한 번에 한 주먹, 하루 2번을 넘지 않기. 되도록 식사 후 간격을 두고 간식처럼 먹지 말고 식사 중 소량을 곁들여 혈당 상승을 완화하기. 과일 주스는 무조건 피하기. 주스로 먹으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 흡수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작은 접시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과일만 담아 먹는 겁니다. 과일을 큰 그릇에 담으면 무심코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일을 먹기 전과 후의 수치를 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눈으로 수치를 확인하면 내가 이만큼 먹었을 때 혈당이 이렇게 오르는구나 하고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하다는 이미지에 속지 않는 겁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그 과일 한 조각이 눈을 잃게 만들 수도 신장을 지켜줄 수도 있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영상 끝까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과학적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고쳐야 할 식습관은 바로 짠 음식,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김치, 젓갈, 장아찌, 국, 찌개 거의 모든 반찬이 간이 강합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는 어릴 적부터 짠 음식을 습관처럼 드셔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싱겁게 먹으라고 하면 밍밍하고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짠 음식은 단순히 혈압을 올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짠 음식은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기관인데 당뇨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신장은 더 빠른 속도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단백뇨, 심부전, 투석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동시에 있으면 혈관 손상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 결과 망막혈관이 터져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뇌혈관이 막혀 치명적인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혈당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지만 매 끼니마다 김치를 반 접시 이상 드셨습니다. 김치 없이는 밥맛이 안 난다는 이유였죠. 몇 년 후 그분은 급격히 신장 기능이 나빠져 결국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남습니다. 차라리 밥맛이 없어도 김치를 안 먹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짠 음식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 찌개는 반만 먹기. 국물에 나트륨이 대부분 들어있으므로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최소화하세요. 2. 김치는 꼭 물에 씻어 먹기. 씻는 과정에서 나트륨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3. 가공식품 피하기. 햄, 소시지, 라면, 즉석식품에는 나트륨이 숨겨져 있습니다. 짜지 않은데? 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4. 조리할 때 천천히 줄이기. 처음부터 무조건 싱겁게 먹으려 하면 실패합니다. 대신 매주 조금씩 간을 줄여가야 혀가 서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5. 천연 향신료 활용하기. 마늘, 파, 후추, 허브 등을 활용하면 간을 덜 해도 충분히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혈압과 혈당을 함께 기록하는 것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수치로 직접 확인하면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
훨씬 실천하기 쉽습니다. 짠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을 망가뜨려 투석으로 이어지게 하고 눈의 혈관을 망가뜨려 실명을 부르고 혈압을 올려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트륨을 줄이는 습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래 짠 걸 좋아해서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식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반드시 고쳐야 할 식습관은 바로 기름진 음식, 특히 잘못된 지방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당뇨 환자라서 단 음식은 절대 안 먹는다고 자부하시지만 기름진 음식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고기 많이 먹는 건 당뇨랑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지방, 특히 나쁜 지방은 혈관 건강을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먼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짚어보겠습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삼겹살, 갈비, 치킨의 껍질, 라면, 스프, 버터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제과점, 빵, 크림, 과자, 인스턴트 음식 등에 숨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혈액 속에 쌓여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그러면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결국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혈관이 쉽게 손상되어 눈의 망막혈관, 신장의 모세혈관, 뇌혈관, 심장혈관까지 공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잘못 먹으면 실명, 투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합병증이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혈당 관리를 잘했지만 고기를 워낙 좋아하셔서 매일 저녁 삼겹살이나 곱창을 드셨습니다. 술은 거의 안 하셨고 단 음식도 멀리했기 때문에 본인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몇 년 뒤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다행히 시술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 기능의 일부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단 것만 안 먹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고기가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기름진 음식은 당뇨 환자에게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을 아예 안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방의 대표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아마씨, 치아씨, 호두 등에 많이 들어있죠.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포화 지방 역시 적당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단, 과다 섭취는 금물 등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튀긴 음식, 가공육, 인스턴트 간식은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가 치킨, 튀김, 도넛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당은 물론 혈관 건강까지 무너집니다. 정리하면 당뇨 환자의 지방 섭취 원칙은 이렇습니다. 1. 나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철저히 줄이기. 2. 좋은 지방 오메가3, 불포화 지방은 적절히 챙기기. 3. 조리법을 바꾸기. 튀김보다는 찜, 구이보다는 삶기. 4. 양 조절하기. 고기는 기름 부위보다 살코기를 선택.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고기는 반찬이 아니라 약이다. 즉, 약처럼 꼭 필요한 만큼만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나는 단 건 안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을 계기로 식습관을 꼭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음식만큼이나 잘못된 지방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반드시 고쳐야 할 식습관은 바로 과일과 건강식품을 잘못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자연에서 온 것이니까 무조건 건강하다라고 믿습니다. 또 나는 당뇨 환자니까 단 건 못 먹으니
대신 과일이라도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과일을 잘못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더 빠르게 치솟아 실명이나 투석 같은 합병증을 앞당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과일이 위험할까?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당 프룩토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단순당의 일종으로 밥이나 빵보다 더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수박, 파인애플, 망고 이런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높아 당뇨 환자가 많이 먹으면 곧바로 혈당이 치솟습니다. 나는 밥은 조금 먹고 과일로 대신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 1. 소량만 섭취하기. 한 번에 큰 접시 가득 과일을 드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작은 사과 반 개, 귤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2. 주스, 갈아 마시는 형태는 피하기.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시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이 더 빨리 흡수됩니다. 100% 과일 주스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식후 바로 먹지 않기. 밥을 먹은 직후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이중으로 급상승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와 과일 간격을 2시간 이상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 선택하기. 사과, 배, 자두, 키위,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는 비교적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건강식품의 함정. 과일뿐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영양제, 건강식품을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삼, 인삼 제품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할 수 있어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음료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과당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음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설탕 음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견과류 건강과 혈관에 좋다는 문구 때문에 믿고 드시지만 설탕, 시럽, 기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오히려 혈당과 체중을 동시에 올리는 원인이 되죠. 제가 실제로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나는 밥은 조금 먹으니 괜찮아 하면서 식후에 매일 과일을 큰 접시로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홍삼액을 챙겨 드셨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망막출혈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걸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듯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에 속아 무심코 섭취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기억해야 할 5가지 식습관 정리.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 흰쌀밥, 빵,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 피하기. 불규칙한 식사 습관 건너뛰거나 폭식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소식하기. 단 음식과 음료, 케이크, 아이스크림, 과일 주스, 탄산음료는 반드시 제한하기. 잘못된 지방 섭취,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줄이고 오메가3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기. 과일 건강식품의 함정. 과일은 소량만, 건강식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기. 마무리. 당뇨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눈이 보이지 않고 신장이 망가지며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식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충분히 합병증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5가지 식습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평생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장순외과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성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